예, 반갑습니다. 예, 9월 2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사이에 큰 뉴스가 있습니다. 보건노조 관련 소식하고 민노총 위원장 신병 확보 관련 노조 관련 뉴스가 단연 눈에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소식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밤사이에 보건노조하고 정부 측이 뭐 극적인 타결을 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구한 게 7개 항목이었죠. 7개 항목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하게 쟁점이 됐던 5개가 일단 뭐 합의가 됐대요.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를 일부러 상징되는 감염병 치료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 다음 이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거 참 잘 안 지켜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실효성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노조 관심사라기보다는 필요한 시스템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 간호료를 지원하는 걸 확대하기로 했다 등입니다. 이 중에 각종 수당 관련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직역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걸 빼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치료병원, 감염병원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늘 공연불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약 70개 정도 지정이 될 계획이라는 거죠. 합의대로라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것도 참 잘 안 지켜지는 내용입니다. 좀 더 지켜볼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수당 관련입니다. 뭐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위원장 신병 확보했다. 이제 비난 여론이 자꾸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미룰 수가 없겠죠. 20일간이나 신병 확보를 못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 과잉 수사 논란 거기다가 집무실 압수수색하는 이런 경찰의 편파적인 처신들 행동들 법 집행 실태들 여러분들이 똑똑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게 단연 눈에 띄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핵심 쟁점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관련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문제 많았죠. 네, 오늘 그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자, 단연 지금 현재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예, 영문 이니셜 GSGG 파문입니다. 논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다 아시죠? GSGG. 이게 이제 언론중재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에서 터져나온 이야기죠.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김성원이죠. 김성원. SNS에다가 GSGG라고 올렸죠. 박병석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입에 안 올려도 되겠죠? 언론중재법 이름하여 언론 재갈법, 언론징벌법 개정안 상정에 실패하자 김성원이 이같이 올린 겁니다. 이것도 소위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올린 겁니다. 예. 이러자 민주당 내에서는 당의 기강이 무너졌다. 지금보다 그 군기를 어떻게 더 잡나요? 지금 뭐 사실상 의원의 독립적 독자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게 없잖아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당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눈치껏 알아서 기어라 뭐 이런 분위기지. 무슨 기강 여기서 더 잡을 기강이 어딨나요?
여기가 뭐 조선노동당인가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GSGG 단연 이게 정가를 뜨겁게 다루고 있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여기에 또 이제 약간은 아웃사이드로 빠집니다만 부산대 사태, 조민 사태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국 사태 연장선인데 조국 정경심 사태 연장선인데 조민 관련해서 부산대 현수막조차도 편파적이었다. 성적도 거짓말했다. 등등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조국 비판 현수막만 떼내라고 난리를 치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 현수막이 있는데 조민 성적도 거짓말 3등이다. 발표했는데 정작 24등이더라. 이게 뭐 여러 곳에 표창장, 원서 이런 데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또 보건노조 이야기 나왔으니까 백신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루마니아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150만 3천 회분이 들어왔다.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거라는 건데 바로 직전에 일본에서 이물질이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물질 혼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같은 제조소에서 제조된 걸로 추정된다는데 그 반면에 또 모더나 600만 회분 들어온다 그러더니 왜 안 들어오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이런 핑계거리 말 둘러대는 거 좀 얄밉게 뺀질뺀질하게 말이죠. 거짓말하고 말 둘러대는 데는 능수달이 난 것 같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마치 매뉴얼을 갖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다.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식상하시고 무관심하시죠? 아예 무관심해지시죠?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무관심해지면 안 돼요. 정말 얄밉고 분통이 터지지만 우라통이 치밀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두 눈 부릅뜨고 아주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꾸 피하면 안 돼요. 이게 적응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적대시 한다고요. 막 분노하고 한다고요. 근데 조금 더 가면 무덤덤해진다고요. 무관심해진다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절대 우리가 이 분노심도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탄력성, 기계, 절개의 탄력성, 지조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삶,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해 왔던 내용이고 이 시사 공감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보다 더 나쁜 법들이라는 거죠. 언론법만 언론사들의 이해관계 등등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뉴스에 지금 튀고 있는데요. 실제 그 이면에 있는 사학법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간악한 법이라는 거죠. 교육 관련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 현장이 통째로 다 유린되고 있는 사학법. 뭐 이름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정도의 점잖은 말인데 사실상 이게 뭐 사학이랄 것도 없습니다. 아예 이걸 국유화하는 거지 하는 게 맞지. 뭐 사학이라는 이름만 갖고 경영 책임만 잡고 떠넘기는 건데 사학이랄 게 없잖아요. 이미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자율형 사립고 형식으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로 인가해준 것조차도 지금 이제 또 저 마음대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저 기본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거 지금 난리가 또 있습니다. 자, 보건 관련 소식이 좀 많은 편인데 그게 뉴스가 되니까 또 뉴스 취재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로. 고객 정보 관련입니다. 어린애들 정보 관련입니다. 이 의료 정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킹은 꼭 불순 쪽에서만 한다라고 물론 뭐 범불량 세력들입니다만 뭘까요? 의료 DB, 이 빅데이터죠. 소위 빅데이터 AI 기업들도 노리고 있는 정말 그 소위 꿀 빠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투약했고 등등등 이게 빅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의료 빅데이터 기관들 AI 뭐 이렇게 하는 쪽에서의 해킹일 수도 있다. 고객 정보 서울대병원이 털린 데 이어서 서울 성모병원도 다 털렸다는 거죠. 고객 정보가 다 털렸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AI라는 형태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엄청난 먹거리죠. 예. 자, 이제 뭐 보건노조는 타결이 돼서 간호사들은 어쨌든 간에 신용이라도 수당부터라도 조금 뭐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계속해서 지금 방역 단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추석 기간에는 6 내지 8명으로 좀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예.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일상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래 그같이 진즉 그같이 갔어야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가겠다 소리만 합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또 이제 대선 전국이고 또 지방선거가 또 있고 하니까 네. 이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뭐 1년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1년까지도 버텨낼까 싶습니다. 자영업자의 91%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믿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는 신뢰해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정치 권력 역학관계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조작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대로 1년이면 91%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이제 가벼운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무엇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약간 해외발 뉴스까지 좀 할까요? 이제 거짓 이야기가 온통 이야기니까 이제 여론 쪽으로 본격적으로 화두를 좀 옮겨가기 전에 해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쪽 뉴스죠. 홈즈 재판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홈즈 재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 투자 쪽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즉에 좀 아실 텐데요. 이제 소위 실리콘밸리의 도덕성 이야기인데 이 진즉에 문제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화도 말이죠. 방화 트랙이죠. 보다 직접적으로는 매스밴드죠. 네, 매스밴드 관련 또 매스밴드가 직접적인데 그걸 싸고 있는 방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직접적 방화 트랙요. 지난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2019년이죠. 코로나 직전이니까 지금 제 뒷배경으로 있는 그림이 이게 2020년이죠. 2020년 2월입니다. 마차푸차레 해발 7,000m에서 7m가 모자라는 마차푸차레 산입니다. 인도인들의 성산으로 여겨지는 아무도 그 정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입산 금지죠. 등산이 금지되어 있는 히말라야 줄령 중에 유일한 산입니다. 인도인들의 성산입니다. 힌두교죠. 힌두교의 성지로 그렇게 시바신을 시바신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마차푸차레 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 방화 트랙이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이야기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홈즈 사건. 이 홈즈라는 이 여성이 제2의 스티브 잡스로 그렇게 불려왔죠. 신화를 써왔는데 이게 전부 다 사기라는 거죠. 희대의 사기꾼이냐? 그야말로 또 하나의 제2의 스티브 잡스냐? 이야기입니다. 방화 트랙도 2019년 제가 미국을 다녀오고 또 그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벤처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나스닥으로 이렇게 가는 그 안이 요청이 들어왔었죠. 제안이 들어왔었죠. 안 한다 그랬죠. 제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기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뻥튀기인 거예요. 너무 뻥튀기인 거예요. 작은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막 포장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투자자 모집하면서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게 그래서 그 안 했는데요. 뭐 여러 경로들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을 좀 내막을 좀 압니다.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쪽 접촉을 또 해보고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이런 쪽도 접촉을 해보고 또 이쪽 일을 전담해서 이런 친구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이걸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투자자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로 치면 사업 설명회, 투자 설명회 이런 걸 잘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분야별로 잘 있습니다. 아주 뭐 세계적인 거죠. 네. 전주들도 자금 규모가 엄청나고요. 자, 이제 홈즈 사건 이야기하다 좀 옆으로 갔는데 일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일단 31일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8월 31일자로 그러니까 여기로 9월 1일이죠.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피 한 방울, 혈액 한 방울로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앞서 뭐 개인 보건 정보 털렸다는 정보와 같이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빅데이터에서는 피 한 방울로 250여 가지 질병을 미리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걸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 개발했다라는 거죠.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러면서 바이오 스타트업 테라노스라는 바이오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다 그래요. 네. 우리 그 방아트랙도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쪽에서 상당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게 뭐 그런 쪽입니다.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로 하게 되면 트립 어드바이저 또는 우리 국내로 치게 되면 국내형인데 약간 좀 잘 돌아갔던 이전에 여행업계의 리얼 트립인가요? 뭐 그런 쪽. 트립 어드바이저하고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처음에는 숙박업을 연계하다가 그 뒤에 아웃도어 쪽으로도 이렇게 넓혔죠. 지금 현재 그쪽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만 그런 쪽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매스밴드 쪽에 좀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 트렌드만 보게 되면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유명 섹터들 예를 들면 뭐 밀포드라든지 지금 여기 보시는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어떤 전 세계 주요 섹터들을 하나의 그런 어떤 액티비티 망으로 여는 그 제안이었는데요. 이 친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친구가 어쨌든 이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나이가 말이죠. 19살 때예요. 19살 때. 우리 대학 1학년 정도죠. 대학 초년 정도의 나이대에 2003년도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그 뒤에 어쨌든 간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저런 투자 유치를 했겠죠.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싶죠. 국내 자금 규모라든지 시장 규모로는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예. 방하도 미국에 영업소, 사업소가 있었죠. 지금은 뭐 개점 휴업입니다만, 예. 이 지금 2009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친구 19살에 창업을 했는데 2009년도에 말이죠. 이 테라노스라는 이 친구가 홈즈 이 친구가 창업한 회사의 가치,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6년 사이죠. 19살에 했으니까 25살 때 이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가 말이죠. 90억 달러입니다. 90억 달러 잘 감이 안 오시죠? 10조 4,800억입니다. 네. 제가 즐겨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잖아요. 방하 조단위 기업이다고 기업으로 치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 억 단위 이런 정도도 아니다고 제가 그랬죠. 네, 국내 매출액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단박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국내도 요새는 뭐돈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규모. 이 친구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체화시키지 않고 지금 그냥 잠재성으로만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오가고 했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쪽 이야기도 좀 구체화된다면 지금 현재 계략적인 추산으로 약 80조 대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 있고 그게 제 취향에 맞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넘겨받으면 또 얻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 취향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뻥튀기게 하고 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여러 투자자들 큰 손들이야 자기 살궁리를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같이 휩쓸려 가는 시장 진출을 한다고 보면 휩쓸려 가는 개미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 피해 국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차하면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일을 하면 성공을 전제로 해야 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보다 저는 실리콘밸리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 세계적인 벤처들은 자본 쩐주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려듭니다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어떤 개인적 성향 때문에 예, 조금 계속해서 홀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딜레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쪽 이야기로 다시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인 직전까지 갔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우리 요구 조건이 굉장히 세죠. 상대방이 이제 상업적 요구 조건을 하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경영 간섭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또 만에 하나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노해버리니까 국내 굴재 기업들도 들어 있었죠. 뭐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서로 상도의에 관계되니까 있었죠. 근데 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알박기를 하죠. 알박기를 해서 사람을 빼가거나 기술을 털거나 국내 기업들은 그 묘한 게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돈 넣고 돈 먹는 그걸 아싸하게 딱 끝내는데 여기서는 그것과는 양이 안 차. 통째로 이제 그 집안을 들어 먹어야 돼.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어쨌든 이 테라노스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정관계, 정재계에 두루 여러 사람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피 한 방울로 250여 가지 진단할 수 있다는 이 소리 나왔을 때 말이죠. 전문가들, 소위 바이오 전문가들,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있죠. 생명공학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그게 꿈의 기술이지 그게 된다면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다 지적했어요. 방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탐냅니다. 예, 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다들 탐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 친구의 홈즈의 이야기는 이 바이오 전문가들한테 신뢰를 못 얻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미국 갔을 때도 이게 올랐어요. 그 친구들이 뭐 이런 분야별 사례를 이야기하죠. 자기네들이 했던 일, 보통 이제 이 일을 맡겠다라고 나서는 소위 에이전트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보게 되면 그 뒤에 소위 스폰서 비슷한 스폰서라기보다는 뭐죠? 그 중개사가 들죠. 에이전트가 들죠. 뭐 스캇 보라스 뭐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단하고 연결시키고 자기가 커미션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했다 할 때 뭐 테라노스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저그 구석탱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내가 이만큼 키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정말 프로는 프로구나. 야, 국내에서 만났던 뭐 소위 말해서 컨설팅 업체 이런 거는 정말 피렘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 그러는지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랬는데 계속 한 거죠. 계속 이제 이 친구는 밀어간 건데 급기야 이제 덜컥 별미가 잡힌 거죠.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언론입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문제 삼는 언론입니다. 2015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탐사 보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탐사 취재를 기획 취재를 한 거죠. 야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기자가 말이죠. 검찰하고 다릅니다. 검찰은 고소 또는 인지 사건을 처리하지만 검경하고 다릅니다. 기자는 코피 풀린 망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두 발만 있으면 어디든 가니까. 두 발 있고 두 눈 있고 두 귀 있으면 보고 듣고 가면 되니까. 예,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 입, 사람 눈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를 법으로 막겠다? 예, 한번 해보라 그러십시오. 나는 해보기를 바래요. 지금 뭐 그거 개정안 상정하는 게 불발되었다고 개새끼 욕을 했었는데 직접 한번 해보라 그래. 진짜 했을 때는 더한 욕이 나올 거라고. 예, 한번 해보라 그래.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5년부터 진짜 입맛을 한번 후에 파봐야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 이거 뻥튀기 같다. 소위 거짓말 같다라는 거죠. 사기다 이거. 그래서 했는데 누굴 했냐 하면 이 전문 기자 캐리 루라는 전문 기자가 있어요. 존 캐리 루라는 이 전문 기자가 테라노스 그러니까 이 홈즈가 창업한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16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다 했대요. 예.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다 엉터리다는 거죠. 엉터리 냄새가 짙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해서 급기야 지금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예.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터뜨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 그 다음에 FDA 여러분 아시죠? FDA 미식약청 식품의약국이죠. 미 식품의약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네, 조사에 나서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술이 전부 다 과대포장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정밀 조사를 하니까 250가지는커녕 고작 10여 가지 정도밖에 검사를 못 해내더라는 거죠. 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그렇다는 걸 믿고 했는데 FDA하고 SEC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발표를 보니까 10개 정도밖에 고작 검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2018년도 2015년에 월스트리트가 본격적으로 탐사 취재를 보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한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FDA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오자 조사 결과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2018년도 고소를 합니다. 홈즈를 12개 항목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말로 하게 되면 부당 경쟁, 부정 경쟁 했다는 거고 부당 거래를 했다는 거고 사기를 했다는 거죠. 사기 쳤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임신 상태인데 출산했나 모르겠습니다. 임신 상태여서 계속 재판을 미뤄왔거든요. 미뤄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배심원단이 선정이 됐다. 본격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볼 만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진짜 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벤처 창업자들도 싱싱한 머리들도 많고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만한 에이전시를 통하게 되는데 그 에이전시도 등급이 천차만별이었어요. 하여튼 이 복마전 같은 세상에 홈즈 사건이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내는 뭐 그만도 못하고 지금 현재 오히려 외국계 투자에 의해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고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중국계 자본이 밀려 들어와서 지금 뭐 부동산 이런 쪽에 뭐 난리가 났죠. 예. 지금 법인 형식을 빌고 있지만 이 실제 전주가 누군지가 좀 궁금해요. 예. 국내 부동산 거의 뭐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가 아파트부터 해서 전국에 이게 검은 자금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좀 봐야 돼요. 자, 그 관련해서 우리 잠깐 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아마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신 분들 있죠. 마약 사범 이야기. 3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보셨죠?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 마약 사범 검거 사례상 최대 규모라는 거죠. 404kg. 엄청납니다. 404kg. 이걸 그냥 싣고 와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싣고 올 수 있냐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들여왔다는 거예요. 404kg. 필로폰 404kg. 예, 항공기 부품 속에 터빈인지 엔진인지 뭐 하여튼 그 부품 속에 필로폰 900kg, 404kg가 역사상에 그동안에 최대치는 404kg였는데 900kg네요. 제가 이 기사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900kg네요. 900kg를 들여왔다라는 거죠. 예. 이게 항공기 부품이라는 건데 무슨 뭐 톱니바퀴형의 원통형 기어라요. 기어. 항공기 부품 중에 그런 기어가 쓰이나 봐요. 거기에 900kg. 필로폰 900kg.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어수룩한 거예요. 금융시장만 어수룩한 게 아니에요. 정보관리만 어수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주요 방산업체들 전부 다 해킹하고 틀렸죠. 아마도 좀 더 이제 뭐 그런 게 쉬쉬하고 더 이상 이 뉴스가 안 돼서 후속 이야기가 안 돼서 참 입에 올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뭐 언론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니까 말이죠.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이게 뭔지 몰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방적으로 해킹 당한 거냐, 해킹하라고 열어준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산업 스파이 너무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간첩 개념하고 다르게 말이죠. 스파이 개념하게. 그거는 보통 군사 전략적 스파이 개념이잖아요. 산업 스파이까지 하게 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중국 쪽 이야기도 좀 했지만 중국 쪽을 여러분 나가보시면 말이죠. 여기 국내에 어지간한 기술들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틀렸다고. 그 사람, 소위 인력 스카우트 형식으로 틀리는 것도 있지만요. 요즘은 뭐 해킹 형식으로 아니면 위장 침투 형식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예.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수룩한 거죠. 어수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온갖 조작이 난무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잖아도 참 사기꾼, 사기 사건이 많은 게 우리 한국 사회잖아요. 형사 사건 중에. 절도 강도만큼이나 사기 사건이 많은 게 우리 한국 사회거든요. 여러분은 그 법정에 가보십시오. 범자법류에 속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법 중에서는 조금 지능범에 속하고 반사회적 범죄, 이게 개인적 법익에 관계되는 범죄라기보다는 약간 사회적 법익에 관계되는 범죄잖아요. 사기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이런 쪽 범사기죄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작까지, 정치권까지도.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론입니다. 그러고 이제 심지어는 선거제도 절차까지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기관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도마 위에 올라 있잖아요. 4.15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 관련해서 바로 도마 위에 올라 있고 중앙선관위 행태가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재검표, 뭐 선거 무효 소송 이야기 나오면 당당하게 해봐라. 하나도 안 틀릴 거다. 이렇게 떳떳하게 어떤 의미에서 당당하게 뒷짐지고 큰 소리 치던 친구들이 뭔가 들킬까봐 지금 안달 폭달한다는 거잖아요. 네? 선관위가 지금 이전 선관위가 아니에요. 네. 대법관들 하는 행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고 전해 듣지만 보십시오. 오죽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러잖아요. 대법관을 이제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고 간주하지 않겠다. 범죄 집단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대법관이 범죄자. 이거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내 눈으로 본 그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범죄 집단이야, 범죄 집단. 지금 이 지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 양산 을도 보고 이번에 8월 23일 날 이번에 30일 그저께 영등포 을도 직접 참관했잖아요. 영등포 을은 직접 참관회가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새벽 1시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 페이스북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 네. 대법관이라는 자들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 보기 어렵다. 네. 범죄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좀 이제 뒤로 할 겁니다. 그죠? 할 겁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중한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 입에서 그 점잖은 입에서 그 정도 이야기 나왔다면 너 양아치야, 너 나쁜 놈이야 대놓고 이야기하는 보다가 더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없앴다, 없다, 뭐 지웠다 하던 갑자기 배춧잎 투표지 등사 열람을 허락을 해줬어요. 저 죽는 짓인데. 네, 그 원본 사진이 지금 이제 돌고 있죠, 여러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유튜버들의 유튜브라는 세계가 실제적으로 그 내막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영향력이 없어요. 실 알맹이를 보게 되면 헛수가 너무 많아요. 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적절할 기회 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조금 조심스러워서 보고만 있습니다. 보고만 있는데 헛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뭐 구독자 100만이다. 근데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100만은 잠깐 와도 뭐 안 그러면 몇 개 이렇게 볼만 하니까 구독해놓고 잊어버리고 이런 헛수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뉴스 시사 이렇게 토론 이런 프로는 보게 되면 말이죠. 교양 프로나 이런 쪽은 이 100만의 헛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 뭐 주제는 그 이야기 아니니까 주제는 여론입니다.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어떤 이야기 나왔나요? 염장지른 이야기 나왔죠. 이 짓 하는데 지지율이 임기 말 지지율이 40%래요. 예, 얼마나 한심한 웃기네. 아무리 대깨들이 바치고 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껏 해야 아마 20%될 거예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짐작입니다. 한 25% 정도이지 않을까 보는데 자, 어제 뭔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뭔 이야기 나왔나요? 어제 사진 한 장 올라왔죠? 네. 김정은이가 선물했다는 강아지 그걸 아주 또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뭡니까? 도대체 국민을 그만큼 김정은이 주는 개 이뻐하는 만큼 하면 국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봐봐라 지금 온 백성 다 죽을 판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 봐라고 죠. 응? 준비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서둘러라도 해야 될 건데 백신이 제대로 돼 있냐 뭐 말만 위드 코로나 뭐 어떠고 저떠고 그렇죠? 그 반면에 또 뭔 이야기 합니까? 고주알 미주알 소소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은 유튜버들 뭐 소위 저 우파들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 떠드는 거 다 보고 낄낄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소위 인의 장막에 가려서 몰라서 못 들어서 뭐 안 하는 거 하고 빤히 알면서 지금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매번 입 띄면 딴소리 하고 있죠. 봉창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장만 지르는 소리 하고 있죠. 그 뭐 계속 반복해서 넌 그래라 뭐 나는 계속 우긴다 뭐 우겨서라도 나는 세뇌시킬 거야 네 머릿속에 생각을 바꿀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뭐 어제 인사 또 뭐 자서전 뭐 비슷한 거 냈다 그러죠. 그 뭐라 그랬어? 뭐 뛰어난 승부사? 이제 한번 보죠. 어떤 승부사인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승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철창행이라는 승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론징벌법도 나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바로 직접적으로 타겟이 가짜뉴스 생산, 탈원전이죠.
탈원전. 최대의 가짜뉴스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조선일보인가요? 양상훈 칼럼인가? 어느 신문사입니까? 그 양상훈 칼럼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하자. 언론 징벌법이든 언론 재갈법이든 하자. 첫 번째 걸릴 게 김어주의하고 그 뭐 김어주의는 그보다 필입니다. 원전 아니냐? 탈원전 가짜뉴스 아니냐? 그리고 그 5배 징벌 배상 물리자는 거지. 1조 8천억이라고 추정치 이야기하는데 뭐 적게 잡아도 5천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 5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예. 여러분 아시죠? 추징 또는 벌금액이 정해지면 그걸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노역장 유치를 합니다. 그죠? 얼마 전 다른 그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 보셨죠? 왜 하루 일당을 사람 따라 다르게 하냐? 회장은 뭐 하루 일당이 400만 원이고 없는 놈은 하루 일당 10만 원 쳐주고 뭐 이렇게 불평등하냐? 노역장 유치 그것도 까는 것도 똑같이 해라. 평등하게 해라. 그런 거 한번 떠든 적이 있었죠.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네. 뭐 5천억만 하더라도 하루에 1억씩 깎아줘도 5천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1,000일만 하더라도 3년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그죠? 김정의 똥개 맛도 못한 국민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시시콜콜한 소소한 것까지 다 보고받는다라는 게 이제 뒤 밑에 있던 특보, 보좌관 자서전에서 드러났잖아요. 예? 그리고 유튜브 보고도 논평까지 한다, 코멘트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측근이 한 말이에요. 출판물을 통해서. 자, 이 지경입니다. 참, 참 나쁜 거예요.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몰라서 뭐 안 하고, 몰라서 못 하는 거야. 그러려는 할 수 있는데, 빤히 알면서, 다 알면서, 시시콜콜 다 알면서, 다 보고 받으면서, 쌩 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뭐돈 이야기, 이런 쪽 이야기는 좀 과감히 생략하고, 이제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요. 추석 때 여러분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였죠. 속지 마십시오. 이 자들은 뒤끝이 늘 뒤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속지 마세요. 추석 때 6명에서 8명 풀어주겠다. 그때 자영업자들만 전부 다 귀향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나오지도 않아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영업자들 영업해봐야 6, 8인 허용해봐야 허탕이에요. 어차피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럴까요? 추석 때 6, 8인 허용했더니만은 이동이 많고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조심 안 해가지고 이렇게 또 터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찬바람 불면 그렇지 않아도 저 외국 쪽에 해외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거 4차 대유행 찬바람 불면 크게 또 이게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그 핑계 될지 몰라요. 추석 때 풀었는데 그게 실수였다. 아니면 풀었더니만 풀어주면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이제 시작 단계였는데 너들이 제대로 일상으로 못 가게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저 책임을 그렇게 또 덤튀기 씌울 거라고요. 국민들한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뭐 조심할 것도 없지만 풀어놓고 또 그거 핑계 될 거예요. 뭐 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또 보십시오. 뭐 지하철이나 뭐나 뭐 하나 뭐 지키는 게 뭐 있나요? 제가 뭐 일일이 입에 올리지 않지만 저는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요. 방역 지켜지는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뭐 집회 막는다는 경찰이 지키나요? 누가 지키나요? 경찰은 왜 스크럼 짜고 그렇게 다녀? 거리두기 지키나요? 경찰? 왜 경찰은 밀집 대형으로 다녀? 그리고 그 버스에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수송해? 그거는 방역 위반 아니야? 그거는 공무집행이야? 이런 엉터리 말이죠. 이거 코로나가 뭐 공무는 봐주고 개인 사적인 용무는 코로나가 찾아다니고 공무원이 따라다니고 그러나? 무슨 바이러스가 그런 천재적인 바이러스가 있어? AI보다 더 똑똑해?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 말이죠. 직접적으로 캠프에 있는 사람, 그 김두관 캠프지요.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죽었잖아요.
바로 측근히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와도 국회는 해요? 자영업자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밀접 접촉자만 분류가 돼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예요.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예요. 2주간 자가격리예요. 밀접 접촉. 집안에서도 지방 혼자 써야 되고 가족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국회 버젓이 했어요. 사학법 통과시켰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언론중재법은 지금 9월달로 밀어놓고 협의체에 그랬다가 돌아서가 또 딴 말하죠. 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일방적으로 하겠다. 지금 또 딴소리 하잖아요. 얘들은 뭐 한마디도 말 같은 말이 없어요. 지킬 말이 없어요. 돌아서면 딴소리 하니까. 저는 국회 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 같으면 가게 문 닫아야죠. 가게 문 닫아야죠. 일단 뭐 종업원부터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간 못 나오니까 2주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저는 국회하고 다 하잖아요. 저는 뭐 토론회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사망자가 나와도 다 하고 있잖아요. 전자발찌 살인범 이런 거는 막 보고 흘리십시오. 뉴스가 눈에 띄는데 흘리십시오. 예, 오죽하면 말이죠. 이 뭐 중앙일보 쪽에 기사가 보입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소위 그런 어떤 전자발찌 차는 그런 어떤 살인범들 이런 놈들이 깜빵 안에서도 19금 음란물을 버젓이 본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밖에 있는 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런 보도 여러분들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죠? 19금물 영상물 마음껏 보는 교도소 전자발찌 살인범에게는 낙원이다 라는 타이틀 기사가 뽑혀져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중앙 쪽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역선택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예? 후보 지지율이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죠. 홍준표 지지율이 이상하다는 거죠. 갑자기 급상승하고 이상하다는 거죠. 홍준표 불과 얼마 전 수년 전만 하더라도 역선택 계급품 물었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정말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변해도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분야는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요. 정당이라는 거와 정당의 그 존재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왕정의 왕을 추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의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건데 정당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국민이 왜 필요해? 국민 여론조사는 그거는 당 운영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어떤 의미에서 정책 수립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이지 지금 당의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데 국민 여론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나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가 싶어요. 정당을 왜 해요 그러면? 그냥 각자가 생활하다가 제가 정당주의를 정당주의 신봉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절이니까 그러면 각자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때 핫 이슈가 돼서 뭐 박수호의 한예슬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안 그러면 미스트롯 하듯이 그래 뽑으면 되지. 그 정당 중에 공직선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당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정당에서 우리 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기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인 결사체인 정치적 결사체인 우리 당에서는 이 사람을 이번 어떤 선거에 후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더
마땅하다 싶으면 이 사람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들의 선택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 여론의 민심이 뭔 필요 있어요? 그거는 당 차원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거지.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는 어떤 의미에서 무관계한 거라고요. 이 전혀 개념 없는 노름이거든요. 역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자꾸 이 신조어를 만드는데 말이죠. 방송 원래는 노출 빈도가 많은 특히 정치권이나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각 여론 지도층이 각자 각별히 좀 이거 말 같은 거 저도 이게 따라서 자꾸 이렇게 말이 험해지고 거칠어지는데요. 이 좀 어느 습관부터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꾸 신조어 만들 무슨 뭐 개콘 경연장이에요? 어? 유행어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개그 개업을 하든지 왜 정가에 어정어정거려? 정치권에 라이브 카페 차려놓고 매일 밤마다 지 혼자 개그 콘서트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개그 콘서트 하면 되잖아. 왜 이런 신조어가 자꾸 나오나 이 신조어? 참 이제는 이것도 식상해. 뭐 역선택 이야기 참 말이 안 되지. 일단 뭐 그렇게 해놓고 여론조사 이야기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뭐 성향이 비슷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는 거는 오늘 조선 쪽에서 헤드라웃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지 정당을 반대로 입력한 그 여론 자체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가 구체적으로 적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실제 적발이 됐다. 이제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로 이제 불똥이 튈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와 연관될까요? 이미 막배기를 하는 거죠. 어떤 막배기일까요? 언론 재갈법에 대한 막배기입니다. 봐라. 우리가 기사를 잘못 쓰는 게 아니라 너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취재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제 취재원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차입니다. 그죠? 취재하는 기자가 있으면 취재원이 있을 거잖아요. 정보원이 있고 정보원 또는 취재원이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팩트가 있고 현장이 있죠. 현장이 있고 정보원 또는 취재원이 있고 기자가 있고 기사로 나가는 거죠. 자, 언론. 이게 언론사 책임이냐? 하는 거죠. 미리 그런 어떤 연막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맛배기라고 해도 좋고 그 기사의 하나입니다. 여론조사 우리 열심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뭐 그런 기사 하나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거죠. 봐라 이거 이제 그런 형태의 기사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여론 문제 많잖아요.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많잖아요. 자, 다른 쪽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거예요. 펜앤마이크 쪽에 신문이 있습니다. 일간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예. 뭐 공병호 TV 이런 쪽도 보게 되면 공데일리라고 해서 일간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예. 펜앤 쪽에 보게 되면 그 있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여론 물은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봐요. 신문 기자들 보게 되면 그냥 막 한 칸 가지고 그 부분만 딸깍 드러내 가지고 막 이렇게 튀겨 가지고 기사화하고 하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대체로 일반 국민들은 그냥 기사만 보니까 뉴스만 보니까요. 또 방송 뉴스는 그걸 또 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니까 또 가짜는 아니잖아요.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른 건데 행간을 잃지 못하고 지금 막 그대로 또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걸 물으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정권 교체 50.5%, 이거 정권 그대로 가자 27.7%. 이 25% 내가 이 대깨들 포함해서 그 지지층들이에요. 그 이상 뭐 아마 이전에 30%대 넘어갔을 건데 그거 많이 떨어먹었죠. 그동안에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지금 오니까 그러다 이제 코로나 등등등 이 방역 이 정치 방역 소위 사기 방역 이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심을 많이 잃어서 자기네들 집토끼라 그래야 되나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층 중에서도 그쪽으로 붙어 있던 좌편향 중도층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이제. 이 자식들이 이거 뭐 이것들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떨어져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진중권 이런 친구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아마 25% 많이 잡아도 25%일 거예요. 25% 잡으면 맞는데 그게 27.7% 나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자는 거.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된다.
대답 안 하는 층도 많고요. 무조건 바꿔야 된다가 50.5%인데 여기 지금 펜앤마이크 쪽의 기사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 뭐 온갖 뉴스 쏟아 나오죠. 저 지금 토론회에서 거짓말했다가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참 해괴망측한 대법원의 그 판결 이유. 아마 나중에 사례 연구 중에서도 해괴망측한 사례로 계속 인구에 회자될 거예요. 그쪽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법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소극적 거짓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터져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 전부 범죄 행위나 거의 다름없잖아요.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언젠가는 터지겠죠. 언젠가는 터지겠죠. 뭐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우기고 갈 수 있겠냐마는 그렇죠. 현재적으로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티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34.4%, 윤석열이가 22.8%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지지하겠어요, 여러분? 이재명으로 바뀌면, 문재인이가 이재명으로 바뀌면 그게 정권 교체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대가리 총 맞았을까요, 전부 다? 네? 대깨들하고 다르게 뭐 대총맨들일까요? 대가리 총 맞은 사람들일까요?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막 그냥 굵직굵직하게만 뜯어봐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엉망이고 나이별, 지역별 뭐 이렇게 뜯어보면요. 여론조사 여러분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여론조사 그냥 이렇게 수치만 보고 있으면 휙휙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이게 안 먹힐 거예요. 이제는 안 먹힐 거예요. 이제는 여론조사를 다시 조사 분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그렇게 이제 안 먹힐 거예요. 예. 이 상업주의 여론조사, 이 정치적 여론조사 그렇게 안 먹힐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이제는 정치꾼들이 정상배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시절로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엄중한 경고입니다. 시대 정신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시대 정신을 바치고 있는 그 미디어들 그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공작하고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우격다짐하고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후리면 통할 것 같지만 안 통한다 이제. 안 통한다 이제. 네? 그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말이죠.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이전 방식으로 꾼들이 지금 계속 드설치고 있죠. 이제 무덤 팝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 무덤 지가 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따라. 저는 무덤을 판다고 봐요. 누가 거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지 무덤을 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언론 재갈법 하자. 해봐야 안다. 그 다음에 뭐 탄소중립법. 그래, 전국에 30년 이상 나무 다 한번 베봐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난리 칠 거다. 한번 해봐라. 당장 내 지역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가면 그 가만히 있을까요? 이 자식들 정신 나간 놈 미친 새끼들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왜 4인이야 뭐 심지어는 뭐 저녁 6시 아니라 그래 낮 12시부터 장사 못하게 한번 해봐라. 어떤 꼴이 되는지 계속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안 먹힌다 이제 더 이상. 예, 일단 북풍 안 먹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안 먹히잖아요. 김정은이 지금 내일 당장 서울 와가지고 일주일 있다 가도 아무 별 영향 없을걸요. 안 먹힌다. 한번 해봐라. 뭔 짓이든 해봐라 이제. 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 쪽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이게 하면 벌써 두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여론조사 더위 먹었나 이야기. 하면 삼복더위철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이쪽에 18%든 게 저쪽에는 30%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더위 먹었나 소리가 나온 지가 하면 두 달 넘었습니다. 제법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저들끼리도 나오는 소리. 야, 우리 당의 후보를 정하는데, 안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에 몇 개 되겠냐? 이제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언제까지 여론조사에 맡길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정당주의를 하면 정당주의 원론으로 돌아가야죠. 왜 이 정당주의에 이상한 개편꾼 끼워나가? 이게 여러분 아시죠? 정몽준 서울시장, 안철수 서울시장 그 이야기 박원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야바위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때로는 안철수가 여론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앞서 있었죠. 예? 5%짜리 박원순이가 뒤집게 되는. 그게 여러분 정상, 안철수처럼 순진하고 어리숙하니까 계속 당하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적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회복 불능이잖아요. 예. 이제 뭐 철수 전문 철거업자가 되어 있잖아요. 자, 뭐 자세한 기사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를 뭐 아예 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특정 기사를 우려가지고 계속 재탕하면서 자기 유튜브 뭐 구독자 늘리고 조회수 늘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뭐 여기 유튜브로 뭐 제 광고 저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광고 안 걸 거예요. 광고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좀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아도 투박하지만 뭐 원고 없이 하니까 거의 뭐 즉흥즉석에서 하니까 진심의 이야기 그리고 그야말로 현장의 생생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쪽으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도 요즘 뭐 대외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다가 다시 또 이제 회원들이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는 좀 뭐 한 말씀드려도 정작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정작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은 또 지금 구독자로 들어오지도 않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해. 뭐 언젠가 천천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무 권리 해치잖아요. 이 저작권에 다 문제되는 거잖아요. 남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더라 정도는 서로가 그런 정도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합니다. 그거는 전혀 권리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인 막 기사를 거의 다 막 뺏겨 옮기듯이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 채워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막 구독자 좋아요 수 광고 수입 잡고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에 이런 게 보이더라 정도 하시면 그쪽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예, 글로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라 그래요. 여기서 대선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왜곡한 게 확인됐대요.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설문 항목을 넣고 또 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했는데 2번으로 이렇게 지지당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반대로 입력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이 됐대요. 예. 30대 예를 들면 연령층을 보게 되면 30대를 20대로 지지 정당이 없다. 지지 정당이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하면 없다. 이렇게 하면 다시 되묻는 말로 더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지 정당을 유도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정상적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금 100만 원만 돼도 이게 예를 들면 선출직 같으면 배지가 달아나고 말고 유지되고 달아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농협 관련 그 보셨죠? 그 꼴란 농협 회장도 배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꼴란 게 아닌데 농협 회장 힘이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 신문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문 중에 그 정말 그 힘 있는 신문이 국방신문 예를 들면 국방일보 뭐 저런 거잖아요. 농민신문 이런 거잖아요. 그거 어지간한 지방지 일간지보다 훨씬 더 짭짤합니다. 이 잘못했는데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 따라나잖아요. 국회의원도 100만 원이면 배지가 따라나잖아요. 근데 과태료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고발은 안 해. 왜 안 할까요? 이게 이 업체 하나 수사하면 이 업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불 거 아니에요. 우리 업체 관행이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어디도 그렇다. 어디도 그렇다. 줄고구마가 되겠죠.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이 다 타작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격받는 게 누굴까요? 집권 세력이겠죠. 이 업체가 더불어 했다면 어느 쪽에다가 유도를 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지 알겠죠.
번호 바꿨다는 거, 지지정당도 바꿨다는 거, 어느 당으로 바꾼지 알겠죠? 재미없는 거지. 저 재미없으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대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고발 조치했겠죠.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과태료 3천만 원을 수사 의뢰를 한다. 고발 조치를 안 한다는 거. 예. 이런 여론조사의 부패 커넥션, 비리 커넥션 속에 이 여론조사라는 게 하나의 상업적 사업체로 먹고 살고 있다. 제가 일전에 다뤘죠. 네. 뭐 기계도 요새는 다 리스해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떨어도 큰 부담이 없잖아요. 임대료만 물리면 되니까, 기계 임차료 물고 뭐 임대료만 물면 되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너도 나도 우후죽순호생이다. 중앙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 89개, 89개 업체가 된다. 그 정도로 인구 규모, 시장 규모 대비, 일본의 인구 규모 대비 우리 인구 규모가 절반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3분의 1 서정밖에 안 돼. 일본이 한 1억 7, 8천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한 인구를 하면 한 5천만 정도 잡으니까, 그죠?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의 여론조사 기관보다가 우리가 배 이상 많다는 거잖아요. 무슨 여론조사? 그만큼 그냥 마구잡이 날린, 예, 여론조사를 터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여론조사가 상업적 기관이지만, 예, 이게 이제 총체적인 부패 커넥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예, 여론조사. 오늘 큰 뉴스로 지금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정보법 관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맛배기 기사일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하자. 이 양상훈 칼럼이 조선일보 맞죠? 제가 한 번씩 즐겨보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 네,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탈원전의 문이라고 해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탈원전 한자로 문이라고 해놨어요. 탈원전 문이 마땅하다. 네. 전부 엉터리 이야기 아니냐. 팩트가 아닌 틀린 사실로 점철된 명백한 가짜뉴스 정책이다.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함에도 네,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류 있다고 지적받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해서 우기고 했으니까 그 언론법상의 징벌 조건에 부합한다. 예.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국민들에게 끼쳤다. 그러니까 문은 징벌법에 징벌적 그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5배를 배상해라. 이 요지의 칼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상훈 칼럼 한번 봐보십시오. 예. 그야말로 명쾌하게 후련하게 하자, 해봐라 주의자. 예. 뭐 여론조사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뭐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죠? 자,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질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